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단국대 헌법교수 김영남 교수입니다. 무료 헌법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 우리나라 한국 헌법학계의 헌법 해석 방법론이 있는지, 또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또 이제 헌법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5번째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혹시 법학도이시거나 법학 전문 대학원생이시거나 아니면 헌법에 그냥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인 교보문고라든지 여러 서점을 가서 헌법 관련 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관련 책을 찾아보시면 헌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교과서들이 어떤 식으로 적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헌법 해석에 대한 논평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좀 어려운 분야라서 미국식의 인터프리티비즘 해석주의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미국의 인터프리티비즘 해석주의와 non-interpretivism 비해석주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조차도 아마 거의 우리 헌법 교과서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진 교재 이제 27페이지가 되네요. 27페이지에서 이제 학자들, 헌법 교수들의 어떤 학설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박근혜 탄핵 심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또 헌법재판 기관이 되어버렸죠. 우리 한국 헌법재판소가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88헌가 6, 88헌가 6, 국회의원 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분류 기호가 헌가이면 위헌법률 심판이고요. 헌마나 헌바이면은 헌법소원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문, 결정문에 그 결정 부호만 보더라도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88헌가 6에 88헌가 6에 이런 표현을 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해석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법을 하나 창조해버리는 그런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요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는 기관이지, 위헌 결정을 자꾸 많이 내림으로써 법률을 죽여버리는, 좀 과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법률을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과연 그러면 법률을 만들어버리는 입법부인 국회가 하는 것처럼 그런 창조적 기능을 행한다고 볼 수 있나요? 좀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에서는 지나치게 좀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요, 헌법 해석은 법 창조가 아니라 법의 발견이다,
요 정도 순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 창조라고 하는데 의견을 두는 학자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우리 한국헌법재판소는 좀 많이 나가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88 헌가 6 이 결정에서 창조적 기능을 이렇게 설시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신행정 2004년 10월 21일 날 결정이 되었던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결정이 있었죠.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의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있는, 저는 약 20년 또는 30년 중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중에 가장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게 당연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중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중에 불문헌법 또는 관습헌법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고로 성문헌법 국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수도조항, 헌법상 우리 수도조항은 없죠, 그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습니다. 비교법적으로 북한 헌법에는 맨 마지막 조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북한은. 근데 우리 한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을 때는 방금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 헌법 해석 방법론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면 되지, 이것을 불문헌법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관습헌법이나 불문헌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행정 복합도시, 뭐 행정 중심 도시 이 정도밖에는 말을 못하고 있죠. 세종시도, 그죠? 그래서 이 결정이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 내에 가져왔던 그 큰 여파는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그게 대지진이었다면 그 여파를 지금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것도 조급했다. 예. 좀 부드럽게 헌법 해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으면, 왜냐하면 우리 한국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헌법 이론을 차용하는 부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2004년도 10월 달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느닷없이 관습헌법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관습헌법을 또 근거를 가지고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있지도 않은 헌법 조항이 없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조항이 우리나라는 없죠, 그죠? 없는데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느닷없이 빌려서 위헌 결정을 해버린, 참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결정이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챕터를 바꿔서 헌법의 분류. 첫 번째,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뭐 좀 쉽게 말하면 헌법 종이로 된 법전 코드라 그러죠. 또는 텍스트라 그래요. 영어로 text 또는 code, 코드 또는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나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성문헌법 국가고요. 이 헌법 조문이 텍스트나 코드로 없는 그러한
그러한 헌법을 unwritten constitution, 불문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성문 헌법은 영어로 written constitution이라고 그러죠. 성문 헌법. 자, 그러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문 헌법 국가는 영국이죠. 그러나 영국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딱 헌법 조문,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조문은 부칙 8개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본문 130개 조문, 부칙 8개 조문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런 형식적인 헌법은 없지만 1215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왕에 대항해서 그때는 봉건 귀족이었습니다마는 국왕에 대항할 수 있는 인권을 확인했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든지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러한 헌법적인 문서들이 많이 산재돼 있고 또 헌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이 국가의 기본이라는 그런 사상이 영국에 깔려 있기 때문에 불문헌 국가라고 해서 성문헌법전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좀 그 가치를 폄하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문헌법 국가의 가장 전형은 미국이죠. 미국이 1787년에 만든 미합중국 헌법이 전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전이 됩니다. 전 세계 최초의 Written Constitution은 세계 역사상 1787년 미합중국 헌법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영국의 불문헌법 국가에서 이렇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 보스턴 연안에 플리머스에 당도한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이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불문헌법 국가에서 와서 또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을 만들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험정헌법, 민정헌법, 국약헌법 이런 분류가 있어요. 험자는 임금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헌법이다. 이건 뭐 옛날 완전 전제군주 시대에 국왕들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헌법이라고 만들었던 것이 이런 험정헌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제가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만은 조선왕조의 경국대전 같은 모든 성문법전의 총집대성한 정말 우리 역사적 가치와 그 헌법학적 가치가 높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그 경국대전도 저는 영국처럼 불문헌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 그걸 실론이라 그러죠. 테스트를 해보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을 헌법이라고 해석한다면 전제군주가 만든 그런 헌법, 험정헌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협약헌법은 1215년 영국의 군주인 존 왕과 봉건 영주들 그들이 완전 국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국민이라고 억지로 해석하죠. 그러면 군주와 국민들이 다툼이 있어서 존 왕이 굴복해서 항복선언을 한 것이 바로 1215년 마그나 카르타인데 불문헌법으로서 이는 협약헌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협약헌법은 군주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완전히 만들었다. 그게 흠정헌법이고요. 군주와 봉건 귀족이든 간에 국민과 군주가 서로 다툼이 있다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해서 만든 헌법은 협약헌법이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처럼 또는 미합중국 헌법처럼 전 세계 모든 지금 대부분의 헌법은 뭡니까? 민정헌법이 되겠죠. 국민이 주인데요. 국민주권주의는 헌법 공부하는 사람은 이 6글자는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겠죠.
국민주권주의.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만든 헌법, 민정헌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는 경성헌법, 연성헌법 이런 말이 있어요. 경이란 말은 딱딱하다, 까다롭다. 사람은 좀 부드러워야 되죠. 딱딱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경자는 딱딱하다, 까다롭다 하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일반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보다 좀 더 까다롭고 딱딱하다라면 경성헌법. 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똑같다. 이런 것을 연성헌법이라고. 예, 똑같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푸실 때. 연성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 개정 절차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창적 헌법, 모방적 헌법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꽤 유명한 공법학자인 칼 레벤스타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레벤스타인 교수가 주장한 이게 학설인데 독창적 헌법, 모방적 헌법. 뭐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또 대통령제를 만든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든 헌법은 1787년 미합중국 헌법이거든요. 그러면 뭐 1787년 미합중국 헌법은 독창적 헌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국의 불문헌법은 전 세계적으로 또 불문헌법의 원조가 되겠죠. 우리나라 뭐 모든 음식점에 전부 다 자기가 원조라고 하지만 참 원조라는 게 참 힘든 말이죠. 근데 진짜로 이제 불문헌법은 전 세계에서요 영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불문헌법으로서는 독창적 헌법이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1931년 중화민국 헌법이 그 오권 분립 오권 분립, 삼권 분립이 아니고 오권 분립을 주장해서 이것도 옛날 시험 문제에 중국의 이 1931년 헌법이 오권 분립, 이건 독창적 헌법으로 이렇게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헌법이 아닌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슬픈 현실입니다만은 우리 독창적인 헌법이 아니고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수입하면서 영국의 의원 내각제 요소가 우리 헌법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왜요?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방적 헌법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벤스타인의 존재론적 분류. 이건 이제 살아있는 헌법이냐 아니냐. 레벤스타인이 그런 말로 규범적 헌법 또는 명목적 헌법. 규범적 헌법은 헌법이 살아있다는 거죠. Living Constitution. 살아있는 헌법. 살아있는 헌법은 뭘까요? 그 나라가 헌법 재판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규범적 헌법 국가인 거죠. 헌법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명목적 헌법은 공산국가나 제3세계권에서 아직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장식품인 헌법재판이라는 게 헌법 규정에는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인 헌법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꽤 많거든요. 제3세계권에서. 그래서 그게 장식품일 때에는 명목적 헌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장식. 명목적 헌법 국가는 그래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동차로 말하면 좀 이렇게 저속력으로 시속 10km나 20km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거에 이제 명목적 헌법 국가고요. 세 번째 제가 가진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장식적 헌법은 북한처럼 또 공산주의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들 헌법처럼 정말 헌법이 그냥 장식품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장식만 돼 있고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자동차가 가지 않는 그런 헌법이 뭐예요? 장식적 헌법이죠. 장식적 헌법. 그러면 진짜 헌법은 뭡니까? 김일성 북한 같으면 김일성 김정일의 주체 사상.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헌법의 오늘의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파트는 헌법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가 정치성. 당연하죠. 헌법은 왜 정치적입니까?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만들어지잖아요. 헌법이 있어야 통치기관들을 만들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은 정치를 아예 내재하고 있고 품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두 번째, 이념성이다. 이념성, 이데올로기 천지죠. 가장 큰 게 뭘까요? 자유가 먼저냐, 평등이 먼저냐, 또 사회복지는 무엇이냐, 또 인간은 무엇이냐, 휴머니즘은 뭐냐,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죠? 이런 이념성들이 있고, 세 번째, 역사성. 역사성은 헌법 개정의 역사가 가장 대표적인 역사성이죠. 헌법이 어떻게 개정된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헌법 외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출판이 될지는 모르지만은요.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빨리 출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공화국부터 지금 공화국 숫자를 매기는 것도 좀 난해한데 하여튼 현재의 제6공화국까지 어떻게 앞으로 또 제7공화국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나? 그 속속들이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헌법 개정의 역사, 다큐멘터리 드라마처럼 아마 무료 헌법 강의 6편이나 7편부터는 제가 이제 이 동영상 강의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시범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가 제1공화국 때 제1공화국의 잠깐 말씀드리면 1952년 한국전쟁,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권력을 이승만 정권이 또 쥐려고 야당 의원들을 창고에 총뿌리로 다 위협해서 가둬놓고 여당 의원들만 모아서 개헌안을, 그게 발췌 개헌안이라 그래요. 그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이 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인 발췌 개정 또는 발췌 헌법 개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런 부분은 다음 또 강의에서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강의에서 마지막은 규범성입니다. 아까 말했죠. 헌법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이 잘 걸려서 앞으로 달려가려는 속성, 즉 살아있고 싶은 헌법이 말뿐만 아니고 장식품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 사회에서 보장하는 그런 규범적인 능력, 규범적인 성격, 그게 규범성이 있기를 바라는데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을 가지고 있는 제3세계권 좀 힘든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 헌법의 특성 중에 규범성을 지금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또 긴 시간 동안 무료 헌법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또 다음 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